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진석 강사입니다. 한능검 기출 63회 기본입니다. 자, 기본 63회 16번까지 봤고요. 17번부터 32번 문제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런 문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를 골라주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에게는 단지 경기 안의 토지만을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경기 안에 수도 주변 경기 지역의 토지만 지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조준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조준이라는 인물은요, 고려 말 때 신진사대부이고요. 자, 이 조준, 그리고 이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대구나라고 할 거예요. 정도전, 조준 이런 인물들이 고려 말 때 개혁을 추구했었던 신진사대부의 인물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경기 지역의 토지에만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도록 했었던 이 제도, 바로 과전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전법, 고려 말 때 시행이 되고 조선 초까지 이어지잖아요. 예,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신진사대부들이 토지제도를 제대로 좀 하자라고 하여 제정한 게 과전법인데, 이 과전법은요,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지급하도록 할 겁니다. 너무 많은 거 지급하면은 백성들도 문제고 관리들도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과전법에 지금 키워드 해당되는 것들을 끄집어내 봤어요. 자, 이번에 대동법은요,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요거는 특산물을 쌀, 배, 동전 이런 걸로 납부하도록 했었던 이런 세금 제도의 개편이죠. 영정법은 인조 시기 때, 그때 시행이 됐었던 건데요. 요거는 토지 제도,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전에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결당 4도에서 6도로 고정시키자라고 해서 시행됐었던 전세제도 개편입니다. 호패법은 요거는 태종 때 시행됐었던 제도로서 백성들에게 어떡합니까? 남자들 호패를 차도록 하는 이런 제도이지요. 자, 그래서 과전법은 고려 말이고요.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행이 됐었고, 영정법은 인조 때, 호패법은 조선 초기 태종 때 시행된 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7번에 1번 과전법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요, 18번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근 왕 제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왕인가 봤더니요, 정초, 변효문 등이 왕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농서입니다. 농서예요. 우리의 농법들을 정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노련한 농부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간행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농부들한테 물어봐야지.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과 신하가 아니라 바로 농민들이니까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런 거 정보를 모아서 편찬했었던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은 우리의 농법을 정리를 한 겁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봐서요. 바로 그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 농서를 언제 만들었나요? 어느 왕인가요?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구나. 그래요. 세종 때 있었던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농서를 편찬했다라는 거죠. 자, 세종 때에는요, 많은 과학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었죠. 바로 지금 1번에 있는 자경루, 자동으로 띵 울리도록 만든 물시계이죠. 자경루, 물시계, 그 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 이런 각종 과학기구들을 만들었었던 시기, 바로 세종 때입니다. 자, 이번에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고려 말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금 쭉 따라왔으면은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약을 들여왔었던 누구죠? 최무선이에요.
고려 말 우왕 시기 때쯤인데요. 요때 이제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고 최무선이 화포를 활용해서 이제 왜구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3번에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삼국유사는요. 일연입니다. 이것도 고려 시기 후반부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일연의 삼국유사 대표적인 역사서이고요. 승려 출신 인물이기도 하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거는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청나라와 국경 문제를 정했었던 그런 비석. 자, 세종 때 있었던 1번. 다음 문제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출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지금 이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조선 왕실은 태어나면 전국 각지의 명당에 태실을 만들어서 탯줄을 보관했대요. 그렇구나. 그래요. 탯줄도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곳은 국조 오래의를 편찬하는 등 통치체제 정비에 큰 역할을 하는 조선 9대 왕의 태실이래요. 이 왕이 국조 오래의라는 서적을 편찬했대요. 그렇구나. 국조 오래의가 뭔데요? 국가의 국조 오래 5가지 의례예요. 예. 국가가 행해야 되는 각종 의식들, 그런 의례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이런 거 있는데 5가지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실의 혼례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5개 종류로 나눈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의례에서는요. 조선시대 초기 어느 왕이죠? 성종. 요 성종 때 편찬했었던 바로 서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초 성종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죠. 성종은 왜 성종이에요? 조선의 기본 법전. 조선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는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그 경국대전이 성종 이전부터 편찬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성해서 반포하게 되죠. 그래서 완성했다, 성종이다. 조선의 틀을 만들었다, 완성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번의 훈민정음창제는 세종이고요. 3번에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조선 후기 정조 시기 때 정조가 왕이 젊은 관료들은 직접 내가 교육할게 라고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그런 정책이죠. 4번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조선 건국 전이죠. 예. 이성계가 당시에 이제 군을 이끌고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된 고려 말대 사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로 가보자. 자,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시기 내용 보니까요. 지금 왕한테 신하가 보고하고 있어요. 조광조가 조정을 어지럽히고 윤리를 무너뜨려서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조광조를 처벌하셔야 되옵니다, 전하. 그래서 조광조를 처벌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조광조가 쫓겨나나 보네요. 조광조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살인 조광조 개혁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훈구파 대신들이 주도한 이 사건. 바로 기묘사화. 자, 기묘사화는요, 임진왜란 전이에요, 지금. 중종이라는 왕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자, 나에 보니까요, 자의 대비께서는 기념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데요. 자의 대비는 기념복을 입어야 된대요. 무슨 말씀이요? 3년복. 기념복은 1년복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3년이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예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요, 예송 논쟁이에요. 예송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예송인데요. 요거는요, 기해 예송이다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죠. 요거는 조선 후기
현종 시기, 임진을 한 이후 시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임진을 한 기점으로 전인지 후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사건들, 정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게요.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 일으켰다. 요거는 근대 시기 넘어가서죠. 한참 뒤에. 급진개합파들이 일으켰었던 갑신정변. 이번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자, 앞서 기묘사화는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냐? 훈구와 사림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훈구는 퇴장하고 결국 사림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사림들은 결국 나눠지게 되네요. 동인과 서인으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눠졌네요.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고 그 붕당, 이후의 붕당의 대립이 바로 나의 예속 논쟁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게 뭔데요? 붕당 정치구나. 그리고 이후 예송이 붕당의 대립이니까요. 3번에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가 건립되었다라는 거는요. 예송 논쟁 이후 바로 영조라는 왕 때 탕평정책, 붕당의 대립이 심각해지는구나. 예송과 환국을 거쳐서. 그래서 탕평정책하는 시기입니다. 4번에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피살되었다라는 것은 조선 초기, 요거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바로 이방원이 일으켰었던 왕자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선 건국 초예요. 자,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가에 여기 있는데요. 주제가 보니까요. 어떤 계획을 세웠대요. 이 친구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래요. 외세가 많이 침입했는데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했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 자, 그 중에서요. 밑에 표에 있어요. 삼국시대 때에 을지문덕의 지략으로 수의 침입을 막아냈구나. 바로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얘기하는 거네요. 예. 고구려가 수나라를 격투했었던.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얘긴데요. 강감찬의 지휘로 거란의 대군을 섬멸했었대요. 강감찬 하면은 바로 귀주대첩이죠. 자, 거란의 고려 초기인데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각각 있었는데 1차 침입 때 활약했었던 인물이 서희. 이 사람은 거란과 싸웠다기보다는 외교 협상談판을 통해서 영토를 얻어내고 거란군을 물리쳤어요. 2차 침입 때는 당시 우리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 덕분에 바로 양규, 이 양규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거란을 물리칠 수도 있었구나. 3차 침입이 바로 강감찬,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을 섬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순신 한산도 대첩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의 진포대첩은 최무선이 화포를 통해서 물리쳤던, 왜구를 물리쳤었던 고려 말대의 그 전투예요. 3번의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이 활약한 임진왜란 시기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었던 사건. 4번의 황산대첩은 최무선이 활동했었던 고려 말 시기 왜구의 침입이 있었던 때 이성계가 왜구를 격퇴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강감찬의 귀주대첩 고르고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경제를 물어봤습니다. 왕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대요. 호남의 상황은 어떠하오? 통신사 조엄이 들고 온 고구마가 구황작물의 역할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쉽지가 않사옵니다. 전하,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조엄이란 사람이 통신사는 일본에 파견했었던 사신단을 통신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 때요. 자, 고구마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네요. 고구마가 이 땅에 전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요거 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조엄이라는 사람이 고구마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요. 고구마뿐 아니라 감자 이런 것들도 임진을 한 이후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감자는 청으로부터, 예, 이런 외래 작물들.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고추, 담배 이런 작물들이 조선 후기, 즉 임진을 한 이후에 마구마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임진을 한 이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 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민간의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번 농민들, 부농들 출현하고요. 수공업, 상업 이런 것들 민간에서도 많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경제가 크게 발전하니까요. 화폐를 쓰는 거죠. 상평통보. 상평통보 이 화폐가 조선 후기 때에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입니다.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었던 이런 제도는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병란도 역시 고려시대 때 번성했었던 무역항입니다. 고려와 관련 있고요. 4번에 팔관회 경비마련위에 팔관부가 설치되었다. 팔관회라는 게 뭐냐? 예, 연등회와 팔관회 고려시대 때 성대하게 치렀었던 국가 단위의 행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고려시대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보니까 성리학 있습니다. 이 성리학 하면은 가슴이 좀 설렜으면 좋겠는데 좀 난해하다라고도 느끼시죠.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성리학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 둘 중에 한 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퇴계 이황과 율곡이. 물론 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요 두 사람 중에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는 도산서당으로 성학 10도를 저술한 성리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학 10도 바로 퇴계 이황의 저서입니다. 자, 이 퇴계 이황은 성학 10도 성리학자로서 그 성리학의 중요한 원리들을 왕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개의 도식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율곡이가 있어요. 율곡이는 성학 집요, 신하의 집요한 태도로 왕을 좀 설득시키자. 그래서 집요는 아닌데 그래서 집요로 이해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네. 뭔데? 현명한 신하가 왕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왕에게 막 설명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신하 역할 자체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 예, 바로 율곡이의 대표 저서이지요. 퇴계 이황과 율곡이의 저서들 요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황이죠. 보기에 이가 없네요. 다행이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 볼게요. 1번에 서희. 자, 서희는 고려 초 앞서 봤던 거란 침입,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을 통해서 거란을 물리쳤었던 그 외교관입니다. 3번에 박제가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박제가는요 북학의라는 저서를 남겨서 바로 이제 청의 문물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었던 서얼 출신 인물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4번에 정몽주는 고려 말대 개혁가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로서 정도전과 막판에 대립했었던 인물 정몽주입니다. 다음 문제 24번이에요.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 도착한 왕께서 남한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전도에 도착한 왕이래요. 청황제 앞에서 항복의 예를 행했대요. 이 왕께서 청나라 황제에게 지금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원래 남한산성에 있다가.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거구나. 병자호란. 어떻게 알았죠? 자,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침입을 해서 벌어졌었던 사건인데 당시 왕, 이 왕은 인조이겠죠? 당시 왕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가 결국에는 나와서 항복하게 되고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이런 의식, 삼전도의 예를 행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청에게 굴복하게 됐었던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 시기 때, 조선 후기 인조 때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한번 보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에 볼모로 갔다가 돌아와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됐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인조 다음에 바로 누구죠? 효종이에요. 이 효종 때 당시 송시열과 같은 서인들은 왕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청에 복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저 오랑캐 청을 복수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북벌운동이에요. 그죠? 청나라에 복수하자. 이전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갚자라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실제로 행하지 못했었죠. 자,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강화도 천도는요, 이거는 고려 몽골 침입 때 당시 무신집권자들이 개경해서 강화도로 도읍지를 옮기죠. 3번에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자, 요거는 고려 말 때 조선 초에 각각 있었어요. 왜구들이 활동하던 고려 말 조선 초에, 고려 말 때는 박위, 조선 초 때는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이 스시마를 정벌하기도 합니다. 4번에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하였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얘기죠. 붕괴하고 나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 몽골 항쟁과 관련 있는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25번으로 가볼게요. 자, 강에 들어갈 부대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부대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만난 조선의 무관 박연. 이 사람이 누구였지? 네덜란드에 지금 어떤 동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벨테브레래. 벨테브레. 이 사람이 조선에 정착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대요. 자,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왔었던 네덜란드인 2명이 있죠. 벨테브레와 바로 하멜. 이 둘이 있어요. 자, 그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벨테브레와 하멜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로 외국인으로 들어왔었다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물론 하멜은 이제 결국 다시 본국으로 탈출하여 하멜 표류기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에 소속됐대, 이 사람이. 이 가가 뭔가 보니까 서양의 화포기술 전수했다. 뭐 군대 같은 건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는데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되었대요. 임진왜란 때 초반에 우리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패전을 너무 많이 겪게 돼요. 물론 이제 빛이 내려오죠. 바로 이순신께서 활약하면서 이거를 바꾸긴 했는데 초반부에 너무 그냥 열악하게 픽픽 무너졌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 쟤들의 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총 부대가 바로 포수예요. 그 다음에 기존 부대들을 좀 전문화시켜서 3가지 직책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게 되니 이것을 우리가 삼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삼수병. 자, 요 삼수병은요, 바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중에 구성됐었던 훈련도감이라는 부대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요, 오군영이라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중에 처음이 지금 나오는 훈련도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올 거냐? 어총수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라는 군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위영이라는 거 만들 거예요. 자, 이런 군사 조직들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정비됐었던 조선의 중앙군들이에요. 그 중에서 훈련도감은 삼수병,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군대 한번 볼게요. 자, 1번의 구서당 요걸 좀 지워보자. 1번의 구서당이 있는데요. 자, 구서당은요. 통일신라 시기 때의 중앙군사조직이에요. 구서당과 지방의 십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번의 별기군. 별기군 이거는 근대 시기 때 나오는 건데요. 별기군은 신식구대요. 서양식 모기를 바탕으로 하는 신식군대 별기군.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군란 때 요거 저거 나오잖아요. 부식군인들이 신식군대 별기군에 대한 차별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별기군 나올 겁니다. 삼별초는 요거는 몽골에 맞서서 항쟁했었던 그 고려의 군사조직 무신집권기 때의 군사 기반 조직 삼별초이지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였어요. 26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시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무슨 시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김삿갓으로 널리 알려진 김병연. 조선 후기 때 삿갓을 쓰고 다니면서 당시에 여러 작품들,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했었던 풍류시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김삿갓을 알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 다 있습니다. 문제 답은. 안동김씨 등 소수 외척 가문이 중심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 안동김씨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대요. 이 김삿갓으로 알려진 이 인물도요. 안동김씨였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문제점들을 풍자하는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시기는요. 어느 시기냐? 안동김씨 일파들 또 있죠? 반남박씨, 풍량조씨 이런 세력들 바로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예요. 자, 세도정치 시기는요. 안동김씨, 풍량조씨 일파들과 같은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나라를 그냥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이런 시기. 조선이 몰락해가는 시기. 이 세도정치 시기 때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세도정치 시기 때 많은 문제점들이 벌어지면서 각종 봉기가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보셨을 거예요.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이 두 가지 사건이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문제점이더라. 자, 1번에 있는 최승로 시무 28조 올렸다라는 거는요. 고려시대 고려 초 성종 때 최승로의 거언이문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었던 그 시기와 관련이네요. 이번에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요거는 조선 초기 세조의 행동이지요. 세조가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했었던 조선 초기의 모습이에요. 3번에 지방세력 통제를 위해서 사심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사심관, 태조 왕건 때 사심관 제도, 긴 제도 다 호족들을 통제하는 제도지요. 고려 태조 왕건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4번에 삼정의 문란 바로잡게 삼정 이정청 설치했다. 바로 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는 세도정치 시기 때 있었던 농민들의 반발인데 이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수탈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자 봉기가 일어나서 조사하러 갔었던 안핵사 박규수라는 인물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야 된다. 세금 체제, 농민들 수탈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여 개혁기구를 두게 되니 그것이 바로 삼정이정청이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 세도정치 시기 때 이런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이에요.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인물이 계신데요. 자, 이 인물은요. 유학, 서양과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해서 독창적 사상을 정립했대요. 저술한 의산문답,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대요. 지구는 돌고 있대요. 지전설. 이런 것들도 얘기하겠죠. 중국 중심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대. 그리고요. 이 앞에 분이 얘기하기를 북학파 실학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누군가요? 담헌
홍대용이죠. 자,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문답, 묻고 답하는 저서예요. 대화 형식의 기록물인데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도 돌고 그 다음에 무한한 우주에 지구 말고도 다른 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중국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당대에 있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이 잘못됐다 라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을 표현하게 됐다. 바로 홍대용입니다. 자, 이 홍대용은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란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렇죠. 예. 지금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 중심 세상인 것 같은데 우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다. 지전설. 예. 그리고 우주는 무한하다 라는 걸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학파 실학자 조선 후기 홍대용입니다. 1번의 추사체는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 자, 이 김정희 이분은 조선 후기 때 세한도라는 그림을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이지요. 3번의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라는 거는요, 조선 후기 때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 네 가지 체질로 사람을 나누어서 의학 정보를 쭉 정리했었던 이제 말하는 사람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글을 남길 겁니다. 4번은 잘 아시죠? 대동여지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도하면 이거 떠오르잖아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7번은 2번. 다음 문제 28번으로 가보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축조 복원 얘기가 있습니다. 정조의 명에 의해서 축조된 성이래요. 정조가 아끼는 신하 부르죠. 정약용. 정약용 컴온. 부르셨습니까? 전하.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이 성을 만들어줘.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기구를 제작하여 이 성 축성의 공사기간을 대폭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세한 기록들을 남겼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원래 지금 이게 이제 수원의 화성이죠. 정조 때. 수원의 화성을 정조 때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훼손돼서 특히나 뭐 6.25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이게 온전치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복원을 해요. 어떻게 복원합니까? 만든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복원해서 유네스코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게 수원의 화성 얘기하는 거죠. 정조 시기 때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고요. 거중기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결론이 이것이다 알 수가 있겠죠. 1번의 공산성은요, 공주지방 백제 웅진도읍지 지역 여기에 남아있는 외성 산성입니다. 이번에 전주성은 어디에서도 등장하냐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라는 내용에서 등장하기도 해요. 전라도 일대죠. 4번에 한양도성이다. 조선이 한양의 도읍지를 삼고 궁을 건설하면서 외벽을 쌓게 되니 이게 한양도성이기도 하죠. 답은 3번. 다음 문제 2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파정이란 곳인데요. 고종의 아버지래요. 이하응. 고종의 아버지래. 고종의 살아있는 아버지로서 10년간 국정을 장악하면서 통치를 했었네요. 이 사람 누구죠? 흥선대원군. 고종의 살아있는 아버지로서 왕이 아니지만 왕의 아버지로서 통치했었던 그 인물입니다. 흥선대원군 시기. 자,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골라주시면 되죠. 자, 이 흥선대원군은요, 국내적으로 요 바로 전, 흥선대원군 바로 전 시기가 다름 아닌 세도 정치였었죠. 그래서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이를 시정하는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백전,
원납전 이런 걸 발행하여 황폐해졌었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전에 세도정 시기 때 삼정에 물론 것 같은 이런저런 수탈들을 없애기 위하여 호포제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흥선대원군 때는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이 침입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 기억하시죠? 프랑스가 강화도에 쳐들어왔습니다. 양헌수 한성근이 활약했어요. 미국이 침입했습니다. 어지연히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상종해선 안 된다. 서양 화치는 배척해야 된다. 라는 비석을 남기기도 했었네요.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노급이 폐지되었다라는 거는요,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라는 내용 신라 신문왕 때 중요한 왕이죠. 등장하죠. 자, 이번에 장룡령이 설치되었다. 장룡령은 앞서 문제에서 수원 화성 바로 정조 시기 때 정조를 호위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었으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장룡령. 4번에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요동정벌은 고려 말 때, 고려 말 공민왕 다음인데 우왕 때 최영이 주도하여 요동정벌을 추진했으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왔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고려 말 때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번이에요.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시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를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르기 가야금 연주곡 12곡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언제 때 사람입니까? 가야금. 가야금은 가야의 악기다라고도 알려진 거예요. 우르은 참고로 이제 대가야에서 이제 신라로 건너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가야, 신라 요거 보고서 파악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현이 악학괴범을 편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학괴범 이게 뭡니까? 자, 궁중의 음악 악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음악들을 정리한 서적을 남깁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조선시대 성종 때 이런 편찬 사업을 전개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재효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했대요. 판소리래. 판소리 하면은 언제예요? 조선인데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로서 뭐 판소리, 한글 소설, 민화, 사설 시조 이런 서민 문화들 많이 나오잖아. 그 중에 하나 판소리. 자, 그러면 옛날 삼국시대쯤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정말 필수적인 내용까지들은 아닌데 뭐 판소리는 시기를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네 정도를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1번입니다. 밑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기념사진이 떡하니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외국인도 계시네. 예, 이 사람은 참고로 로웰이라는 분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가기도 했었던 미국인. 바로 미국과의 수교래요. 청해 주선으로 체결됐대요. 자, 조선 책량 유포 이후에 미국과 수교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지금 이 사례를 요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 배운 내용일 겁니다, 아마. 뭐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수신사로 갔었던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거기에서 청나라 황준신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 황준신이 썼었던 조선 책략이라는 글. 조선아, 너희들에게 계책을 정리해 줄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봐서 해줄게. 황준신이 쓴 조선 책략에는요,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조선 너희들은 미국과 수교해야 돼. 우리 청나라가 다리를 놔줄게.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여러 경론 끝에
미국과 수교를 해 말아 할까 말까 막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수교를 맺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우리 집 대표를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는 거예요. 그 사신단이 바로 보빙사입니다. 여기 보빙사라고 지문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요 우리와 미국이 우호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1번에 보면요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요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로 미국을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게 좀 불리한 위치를 맞게 되겠구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명시된 불평등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뭘 구분하시냐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말고 그 이전에 맺었었던 강화도 조약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일본과 맺었었던.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얘기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명시된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야. 물론 둘 다 있는 거는 치외법권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이번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그 조약. 한참 뒤에 1905년에 체결되는 그 조약입니다. 3번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배경이 되었다. 부산을 개항하고 이후에 두 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는데요. 바로 강화도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지금 3번이. 예, 강화도 조약에서 지금 이런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이는 일본과 맺어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4번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요 조약 체결 조금 뒤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죠. 99인들의 난. 이 이모군란의 결과 일본의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경비병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과 맺었었던 제물포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포 조약은 뭐와 관련이냐?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약으로 공부해서 복습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31번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가 있는데요. 근대 시설의 자취를 찾는데요. 자, 요 앞에 보니까요. 기기국 번사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기창이다라고도 공부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 서양식 무기를 만들었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중원 또는 광해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리고 우정총국은 뭐니? 우정총국은 어디에서도 봤었냐? 갑신정변이 발발했었던 그 장소로도 알려져 있죠. 우정총국이 뭐 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보니까 1번에 나온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곳이다. 나온규의 아리랑은요 일제강점기 때 개봉됐었던 영화인데 요거는 이제 영화관이겠죠. 참고로 뭐 단성사라는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개봉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 자, 지금 여기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자, 우정총국은 뭔가요? 요거죠. 우편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 우정총국, 우체국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갑신정변, 급진계파들이 난을 일으켰었던 거지요. 자, 3번에 순한문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되었다. 최초의 근대신문인데요. 요건 참고로 뭐냐? 방문국이라는 기구예요. 방문국이라는 기구에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 한성순보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인데 한문으로 만들어지고요. 방문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인쇄가 될 거예요. 4번에 헐버트를 교사로 초빙해서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다.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문물을 교육하는 관립학교, 정부가 만든 학교. 자, 4번은 뭐냐면요. 바로 유경공원이에요.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영재육성 유경공원 최초의 관립학교, 서양식 문물을 가르치는 관립학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32번까지 봤고요. 다음 강에서 나머지 문제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